2023년 6월 대한민국 부산에서 끔찍한 사지절단 살인 사건이 발생해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용의자는 23세 여성으로 확인됐고 피해자는 20대 여학생이었지만 정의점은 범행 내용을 공개할 때 이상하게 차분했다. 사건은 살인범 정유정이 3개월에 걸쳐 범행을 준비할 계획을 세우면서 시작됐다. 그 사이 그녀는 인터넷에서 증거 없는 살인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일련의 콘텐츠와 관련 정보를 검색했다. 기획을 마친 정 씨는 과외 선생님과 연결하기 위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생의 부모인 척했다. 그녀는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9학년 학생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면서 50명이 넘는 교사에게 연락하여 그들이 혼자 사는 여성인지 집에서 개인 교습을 제공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정 씨는 표적을 발견하자마자 2023년 5월 26일 학생으로 변장하고 피해자 집을 찾아가 살인을 저질렀다. 정 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옷을 갈아입고 쓰레기 봉투와 표백제를 사러 현장을 떠난 뒤 돌아와 피해자의 시신을 절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은 뒤 택시를 불러 낙동강 수목이 우거진 곳으로 가서 증거물을 처리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낙동강 유역에서 피해자 시신의 여러 부분을 발견했다. 특히 정 씨의 집에서는 피해자의 유해가 발견됐다. 또한 정 씨가 피해자 아파트에 도착해 여행 가방을 들고 떠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유포돼 범인의 차분한 태도에 많은 이들에게 공포를 안겼다. 지난 5월 27일 정 씨는 고의 살인 혐의로 경찰에 정식 구속됐다. 정 씨는 체포 당시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모순된 진술을 잇따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심지어 자신이 환각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고 시체를 버린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양측이 말다툼을 벌여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선언했다. 정 씨는 지난 5월 31일 경찰과 가족의 설득 끝에 관련 TV 프로그램과 소설을 읽다가 호기심에 사람을 죽여보고 싶었다고 진술을 바꿨다. 6월 8일에는 가해자의 신원도 대중에게 공개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 씨의 아버지는 1살, 어머니는 5에서 6세 때 집을 떠나 부산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정 씨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 여전히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한 매장 매니저는 정 씨가 취업 지원을 위해 자신에게 접근한 적이 있지만 인터뷰 내내 침묵을 지켰다고 말했다. 경기대학교 법의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이러한 범죄와 범죄 심리를 면밀히 분석했다. 심리학 교수는 언론에 피해자가 명문대에 다녔고 사회적 지위가 좋았던 반면 정 씨는 어려서부터 꽤 힘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 씨가 피해자를 질투해서 살해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험한 범죄자라도 사람을 죽일 때는 혼란스럽고 겁이 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이 살인자는 인격 장애가 있을 수 있다. 고 교수는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11월 6일 부산지법 법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고 공포를 확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밝혔다. 사회 누구나 이유 없이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면서 검찰은 피의자를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정유정 측 변호인은 피의자가 성장 과정에서 겪은 불행한 환경으로 인해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에 형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대한민국 경기도 포천시에서 노과부로 알려진 한국 여성이 일련의 살인을 저질렀다. 비록 그녀의 정체는 비밀로 남아있지만 노의 행동은 여전히 살인사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 혹은 포천 중독 사건, 연수의 살인, 노 씨의 첫 살인은 2011년 음료수에 파라쿼트, 일명 그라목손라는 농약을 넣은 뒤 남편이 마실 수 있도록 냉장고에 넣어두면서 시작됐다. 남편이 독극물을 마시고 숨진 뒤 경찰 조사에서 김 씨의 죽음이 자살로 결론나자 노 씨는 보련 혐의를 벗어났다. 노 씨는 전 남편이 사망한 뒤 2012년 이 씨와 재혼했다.
그러나 노 씨는 2013년 1월 첫 남편을 살해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씨의 음료수에 독극물을 넣어 이 씨의 어머니를 또 살해한 뒤 발각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노 씨는 두 번째 남편을 몇 달에 걸쳐 천천히 파라카트 도구로 독살해 2013년 8월 남편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좀 더 느린 방법으로 두 번째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세웠다. 이에 그치지 않고 노 씨는 딸이 먹는 음식에 소량의 파라카트를 섞어 딸을 독살하는 일을 계속했다. 비록 복용량은 적었지만 딸은 살아남았지만 영구적인 폐손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노 씨의 친척 암살은 모두 발각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의 죽음은 자연적인 원인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한편 친구와 이웃, 친척들에게는 노 씨가 착하고 사려 깊은 엄마로 보였고 많은 사람들은 이 여성이 아이들을 위해 항상 값비싼 옷과 음식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 씨의 친인척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점차 사망하자 경찰은 이를 눈치채고 조용히 조사했다. 그 후 그들은 살인 동기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살인 동기. 경찰 조사 결과 노 씨는 실제로 첫 남편에 대해 3개 이상의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의 첫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33만 달러, 약 80억 VND 이상의 보험금이 딸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딸은 아직 10대였기 때문에 돈에 대한 통제권은 노 씨에게 있었다. 노 씨의 두 번째 남편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이 씨가 사망했을 때 39만 달러, 약 95억 VND 이상이 갓 태어난 아들의 소유였다. 그리고 노 씨는 아들의 나이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돈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갖게 됐다. 경찰은 친딸 살해 사건과 관련해 노 씨의 친딸이 사망하면 노 씨에게도 약 5천 달러, 약 500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씨가 여러 차례 보험금을 받아 모은 막대한 돈으로 이 돈으로 금괴 18개와 보석, 자동차, 자전거 등 1만 4천 달러 상당을 구입하고 스키도 자주 탔다고 밝혔다. 맹렬한 살인자의 최후, 노 씨의 연쇄살인 사건이 터졌을 때 그에 관한 정보는 냉혹함과 가해자의 교묘하고 조용한 살인 수법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씨의 체포와 유죄 판결에 대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노 씨는 2015년 법원에서 기소됐고 검찰은 최고형을 구형했다. 노 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전자팔찌 착용을 명령받았다. 그러나 노 씨는 끔찍한 범죄로 인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노 씨는 대량 학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과 아이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노 씨는 또 첫 남편이 자신을 구타했고 딸의 음식에 농약을 넣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딸을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